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진화. 특히 물리적 디지털 트윈과 물리적 AI에 대한 조용식 전문가님의 칼럼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개념들이 좀 흥미로운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그 CS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딱 언급해서 화제가 된 물리적 AI인데요. 이게 정확히 뭐죠? 네, 그 물리적 AI라는 건요, 인공지능이 그냥 데이터만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세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원리요. 네, 현실 세계의 어떤 물리 법칙이나 뭐 인과관계 같은 걸 파악하는 AI죠. 하긴 지금 AI 생각해보면 딱 그게 필요하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챗 GPT한테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 그려달라고 하면 진짜 그 배우 고수 씨가 네, 맞아요. 쌀국수 그릇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황당한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AI가 단어 뜻은 알아도 뭐랄까 실제 세상의 그 물리적인 맥락, 네, 바로 그겁니다. 식물 고수랑 배우 고수를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그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지금 AI의 큰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언어 모델 LLM 이걸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딱 인식하고 실행하는 그런 물리적 실행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물리적 AI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사실 디지털 트윈 이 말 자체도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맞아요. 좀 혼란스럽죠. 네, 뭐 기준도 좀 애매하고요.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 나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주선 만들 때 실제 대신 시험해 보려고. 네, 그렇죠. 원래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든 건데 지금은 많은 경우 그냥 물리적인 걸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클론, 약간 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냥 복제품 수준이요? 네. 근데 이제 AI 기술, 특히 방금 얘기한 그 물리적 AI랑 만나면서 이게 진짜 트윈, 쌍둥이처럼 진화할 가능성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 진화의 결과물이 바로 물리적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 디지털 트윈 개념이 딱 나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정보만 담는 디지털 모델이 아니에요. 정보만 담는 게 아니면 뭐죠? 비유하자면 우리 뇌가 물리적인 신경망 위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트윈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AI를 실행하는 일종의 행위자, 에이전트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한다고요? 네. 그래서 물리적 가상 시스템, PCS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그냥 관리 도구가 아니라 아예 주체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기반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뭐 텍스트, 이미지, 음성뿐만 아니라 3D 모델이나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법칙은 물론이고 뭐 사회적,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거대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리적 디지털 트윈은 이 세계 기반 모델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존 디지털 트윈하고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현재 디지털 트윈이 주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기계학습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물리적 디지털 트윈은 딥러닝 기반의 추론, 리즈닝, 그리고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론이랑 전이학습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에서 패턴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배운 어떤 물리법칙이나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에 적용하는 거예요. 훨씬 깊이 있는 이해랑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이 물리적 AI랑 물리적 디지털 트윈이 합쳐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예측 능력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AI가 이제 물리 법칙이랑 실제 환경 요인을 이해하니까요. 예를 들면 온도 변화나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감지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고장을 예측하거나 성능 저하를 딱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아, 그건 그냥 데이터 패턴 분석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겠네요. 그렇죠. 훨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예측을 넘어서 그럼 자동화된 의사결정 수준도 달라지겠어요? 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시스템이 상황을 그냥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실행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실행까지요? 네. 뭐 프로세스 최적화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시스템 자체가 계속 실제 데이터를 먹으면서 학습하고 스스로 더 똑똑해진다는 점도 되게 매력적인데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학습하면서 시스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사용자 데이터를 깊이 분석해서 당신처럼 개개인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선호도에 딱 맞는 그런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훨씬 정교해질 거고요. 이야, 듣다 보니 특히 제조업 같은 분야는 정말 큰 변화가 오겠네요. 그 복잡한 도면 작업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수많은 CAD나 CAA 작업들이 AI의 추론 능력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입력하면 그 결과를 바로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요. 네, 만약에 이런 기술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당신 같은 개인 엔지니어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 어쩌면 진짜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미래 그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물리적 디지털 트윈, 이 용어 자체가 아직은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게 물리적인 건지 디지털적인 건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 네.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양자역학에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상태, 이런 것처럼요. 네. 물리적 속성이랑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딱 이거다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죠. 현재로서는 이런 좀 복합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약간 과도기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현실을 복제하는 걸 넘어서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 즉 물리적 AI와 결합해서 물리적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예측이나 자동화, 또 학습 능력 같은 여러 면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아주 커 보이는데 동시에 물리적이라는 것과 가상이라는 것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좀 도전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기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AI가 이 물리적 세계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하고 가상세계의 구분, 그 경계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